시장은 사실 오늘은 뭐 좀 쉬어갔어요. 쉬어갔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 지난주에 6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와 S&P는 지난주 금요일 날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특히나 이 다우와 S&P 나스닥 지난주 금요일 등락률로 따지면 사실 뭐 약간 강보합이었죠. 강보합이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다 거의 1%씩 상승을 하면서 6주 연속 올랐고 다우와 S&P는 이 6주 연속이라는 게 올 들어서 이 최장 랠리로 또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요일장은 늘 대부분 쉬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경제 지표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주 핵심적인 게 없어요. 뭐 없다기보다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쉬어가는 건 당연한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이 크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 이번 주 중요한 건 실적인데 월요일에는 실적도 뭐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숨을 골랐고 여기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하필 많이 오르면서 딱 조정의 빌미를 딱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장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방향성, 추세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늘 그렇잖아요. 오르면 쉬고 오르면 쉬고 뭐 이런 흐름인데 계속해서 강세장의 흐름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왔지만 괜찮았다. 게다가 오늘 나스닥 지수만 약간 올랐어요. 저거는 오늘 엔비디아가 뭐 한 3, 4% 오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는 약간 더 그래도 강보합 흐름을 이어가기는 했는데 이 온기가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많이 오를 법도 한데 반도체 지수도 강보합이었거든요. 한 0.2 정도 올랐으니까 그냥 오늘은 엔비디아만 좀 좋았고 나머지는 좀 이런 조정 분위기가 만연했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최고 투자 전략가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주에 주요 거시경제 일정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다음 달 초 대선이 있다. 게다가 지금 증시는 사상 최고치에 대한 부담이 있다. 특히 이걸 좀 봤을 때 S&P 500의 PER이 장기 평균 대비해서 지금 40%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평균 대비 40% 높다는 거고요. 특히 기술주는 이 프리미엄이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격 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약간의 이런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 다만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가려면 실적들이 예상보다 많이 좋으면 이제 그게 가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서 조금 쉬어가도 자연스러운 그 흐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더 오르려면 이제 실적 참 좋아야 되는데 오늘은 뭐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큰 종목의 실적 발표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서 6주 연속 랠리 올 들어서 이제 최장 랠리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부담이 많이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또 조정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겠네 하는데 이 추세적으로는 이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 카슨 그룹이 데이터를 내놓은 걸 보니까요. 1950년 이후에 이렇게 증시가 6주 연속 랠리를 이어갔어. 그 다음 1년 후에 수익률을 봤더니 평균 11% 추가 상승했더라. 6주 연속 올랐다는 건 이제 뭔가 턱에 찼구나라는 신호보다는 앞으로 미래 전망을 더 밝게 하는 요인으로 역사적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더라라는 게 또 데이터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뭔가 아직까지는 딱히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기적으로는 더 기대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이런 것들이 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또 투자의 팁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자, 지난주에 6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만 상승률로 하면은 뭐 0.8에서 1% 정도였거든요. 수익률이. 그런데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얘는 주간 수익률이 2%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양한 투자의 팁들, 전략들이 월가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치 투자자로 잘 알려진 빌 니그램, 이분이 오크마크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어떤 투자의 전략을 제시를 했냐면 이제 슬슬 M7
누로에 이 집중되어 있는 이 전략을 이제는 좀 변화를 줄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러기에 딱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의 강세장은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상승 탄력은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중소형주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 시장 환경, 뭐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흐름 괜찮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이 더 높은 중소형주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몇 개 종목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뉴인 파츠,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이거든요. 요거하고 제약사 머크사를 들면서 오히려 이제 약간 포트폴리오 다각화, 다변화 측면에 있어서 이런 종목들 편입하는 거 괜찮겠다라는 조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들을 만한 것 같아요. 분명히 M7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거는 좀 보여요. 그죠? 그리고 정말 영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요즘 자꾸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이쪽으로 완전 몰빵이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쏠려 있다면 빅테크 중심으로 쏠려 있다면 이걸 좀 다변화할 지금이 좋은 시기구나라는 팁 이런 것들을 월가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오늘 이슈를 좀 보자면 앞서서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조정에 빌미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194%까지 올랐습니다. 전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거의 12bp나 상승을 한 거예요. 오늘 뭐 경제지표나 뭐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을까? 지금 30년물 국채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오늘 많이 오르면서 지금 10년물, 30년물 이런 장기 국채가 지금 3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금리가 오른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경제가 회복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더 느리게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게 약간 이제 증시의 속도 조절을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 국채 수익률이 시사하는 건 뭐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우리가 잡힌 건 아닐 수 있겠다.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언젠가는 또 시장의 주요 핵심 이슈로 또 부상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도 이 수익률 자체가 시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됐던 해리스가 됐던 결국 정권이 바뀌면 재정 지출을 아마 더 할 거고 뭐 투자라던가 뭐 다양한 이슈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또다시 국채를 더 발행할 수도 있어요. 자금 확보를 위해서.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은 채권의 공급이 는다라는 건 네, 금리를 높여줘야지 이게 시장에서 이게 또 수요들이 나오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 채권 수익률이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국제 수익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시장이 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골드만삭스에서 요거는 이제 약간 조금 시장에 부담스러운 내용일 텐데 S&P 500의 연수익률이 지난 10년간 11%였대요. 13%. 근데 이게 장기 평균 수익률이 11%였으니까 최근 지난 10년간 확실히 더 강하게 올랐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돼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이게 연수익률 평균 3%에 그칠 거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그 이유는 소수 주식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았다. 너무 과했다. 그래서 일부 주식만 이렇게 오랫동안 그 지배력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들의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M7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탄력이 조금 약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그런 소수 주식에 대한 집중도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재 약간 부담스러워진 가치평가라던가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변수들 그리고 뭐 이자율, 수익성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10년은 막 난리였다면 막 불꽃을 날렸다면 앞으로 10년은 평균 미만으로 좀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은 내놨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은이 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 같다. 네, KT 스톡턴 이분이 이야기를 한 건데 올 들어서 금이 32% 금 가격이 올랐는데요. 은 가격은 4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은이 앞으로 더 간다라고 KT 스톡턴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KT 스톡턴은 대체 누구야? 그죠? 월가에서 차트 분석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고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를 설립한 사람이라고 해요. 저도 이분을 모르지만 아무튼 뭐 월가에서는 꽤 차트 분석가로 이름 꽤 날리는 사람인가 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금 가격은 계속 사상 최고치 행진인데 은 가격은 아니래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은이 훨씬 더 추가 상승 여력이 많다. 약간 그런 유더라고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했을 때 음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와,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저도 정말 몰랐는데 참, 네, 우리가 관심 없는 분야인데 너무 많이 오른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네, 보시면 뭐 월화는 뭐 좀 한산해요. 그러다가 수요일쯤 돼서 뭐 베이지부 기존 주택 판매 나오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시장에 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뭐 그런 요인들은 아닌 것 같고 목요일 날 가서도 뭐 건축 승인 건수라던가 신규 주택 판매 나오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그리고 10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요거 예비치 나옵니다. 일주일 뒤에 아마 네, 확정치 나올 텐데 그때 ISM하고 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내구재 주문하고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나오죠. 네, 뭔가 시장을 막 뒤흔들 만한 건 없어 보여요. 그래도 꽤 중요한 지표들임에도 시장의 어떤 민감도가 그닥 높지는 않아진 그런 지표들이고요. 실적 발표는 이번 주에 한 110여 개의 기업이 실적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S&P 500 기업 중심으로 지금 한 그러면 20% 정도죠. 그죠? 2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이 확 몰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큼직큼직하고 네, 우리가 관심 있을 만한 종목들만 요 일정들을 뽑아본 건데 아마 이번 주에는 23일 그죠? 테슬라, 뭐 코카콜라, IBM, 보잉, 뭐 AT&T, 서비스다우 이런 기업들이 수요일날 많이 몰려있고 핵심은 뭐 테슬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있고 사실 화요일에도 뭐 3M, GM, 인페이지, 다나허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24일도 유니온 퍼시픽 있고 뭐 사우스 웨스트 항공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있으니까 일정들 참고하시면 네,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 일정이 있다면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